비 내리던 밤 한중령이 택시 안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야! 택시비 좀 내라! 그 한마디가 다음날 그의 인생을 뒤흔든다. 왜냐고? 그 역은 알고 보니 새로 부임한 쓰리스타 여장군이었다. 권위로 살아온 남자 이중령, 신념으로 싸우는 여자 박소연 중장. 둘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지만 그 후의 전쟁은 명예와 인간다움을 놓고 벌어졌다. 명령이 먼저냐, 신뢰가 먼저냐, 그리고 진짜 군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비와 함께 시작된 오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변화의 이야기.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어느 육군 부대, 이른 아침 훈련장에는 구령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중령 49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죠. 군 생활 26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원칙을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고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라 믿었으니까요. 집합, 정렬.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병사들은 재빨리 움직였지만 이중령의 눈에는 여전히 느슨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면 왜요? 라고 되묻고 힘든 훈련이면 인권이 있잖아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이중령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점심시간 장교 식당에서 후배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요즘 병사들 상담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어제 한 명 때문에 2시간이나 얘기했습니다. 상담? 군대에서 무슨 상담이야? 명령 따르면 되는 거지. 이중령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습니까? 요즘은 소통이 중요하다고들 하니까요. 소통, 존중, 인권. 요즘 부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중령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카페 가서 일하지. 왜 군대에 왔어? 퇴근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중령은 정문을 나서며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타도 될까요? 단정한 제복 차림의 여군 대위였습니다. 박소연 33쯤 되어 보이는 젊은 장교였죠. 비가 점점 거세지자 이중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용산 쪽입니다. 아, 저도 그쪽인데. 감사합니다. 택시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이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회의, 변하지 않는 루틴. 무언가 권태로웠습니다. 26년이란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뎌지게도 만들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이중령이 지갑을 꺼내려는데 옆자리에 박소연도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 내가 내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탔으니까요. 잠깐의 실랑이 끝에 이중령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택시비 좀 내라. 같이 탔으면 반은 내야지. 그 순간 택시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박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갑을 열어 7,5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중령은 돈을 받아 기사에게 주고는 먼저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집에 돌아온 이중령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에 안주 하나 없이 혼자 마시는 술자리였습니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택시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채였습니다. 그저 사소한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으니까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구령을 외치고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저녁이면 이렇게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어제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후배 대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임님 들으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군단장님이 부임하신대요. 그래. 누군데? 그게 여성 장성이래요. 게다가 별이 셋이라던데요. 이중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3스타라고?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요즘 시대가 그렇잖습니까? 여군 장성도 늘어나고 있고 실력이 있으면 상관없지. 근데 군단장이면 오늘 전체 회의 있겠구만.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전 장교가 집합했습니다. 이중령도 정장을 가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는 자리는 언제나 긴장되는 법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가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검은 제복에 금빛별 3개가 반짝이는 견장을 단 여성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침착하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였죠. 이중령은 습관적으로 경례를 했지만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택시에서 만났던 그 여군 대위, 아니, 이제는 중장이 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바로 앉으십시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단상에 서서 천천히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군단을 지휘하게 된 박소연 중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중령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 말투, 그 태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야, 택시비 좀 내라. 자신이 한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망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이중령은 벽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6년군 생활 중 이렇게 식은땀이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후배 소령이 물었습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저녁 이중령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대 근처 작은 술집에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계속 비워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이중령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죠. 면도도 대충 한 티가 났습니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소리였죠. 이중령은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호했고 표정은 냉철했습니다. 이중령은 재빨리 책상 앞으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죠. 오전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각 부서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중령도 중령급 대표로 참석해야 했죠.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차렷. 모두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대의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현재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차례대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인사과장이 먼저 나섰고 작전 참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령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연 중장의 시선이 명단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이중령. 그 순간 이중령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죠. 야전 훈련 부분 현황 보고 부탁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말이 꼬였고 숫자를 잘못 읽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었죠. 보고가 끝나자 박소연 중장이 물었습니다. 현재 훈련 방식에 병사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라. 그건 이중령은 당황했습니다. 만족도 같은 건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훈련은 만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박소연 중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사들의 피드백도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령은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쌍방향 소통이라니. 군대가 토론장도 아니고. 회의가 끝난 후 이중령은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중령, 잠깐만요. 돌아보니 박소연 중장의 부관이었습니다. 중장님께서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바로요. 이중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 집무실까지 가는 복도가 평소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소연 중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중령은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이중령,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서세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잠시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중령과 마주쳤습니다. 그저께 저녁 택시에서 만났죠? 드디어 나올 말이 나왔습니다. 이중령은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날 중령님의 그 직원 덕분에 제가 이 부대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예. 이중령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직원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태도. 그게 이 부대에 필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보고나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의 없이 군에서는 계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앞으로도 할 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박소연 중장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중령은 얼떨결에 경례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지? 그날부터 부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매일 아침 훈련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눴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배식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급하게 먹게 됩니다. 훈련복이 너무 낡아서 불편합니다. 휴게실에 의자가 부족합니다. 사소한 불만들이었지만 박소연 중장은 모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개선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배식 시간이 늘어났고 새 훈련복이 보급됐으며 휴게실에 의자가 추가됐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우리 말을 진짜 들어주네. 중장님 다르긴 다르다. 하지만 이중령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는 동료 대령과 점심을 먹으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병사들 요구 다 들어주면 군기가 무너진다고.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어? 요즘 병사들 얼굴 보면 밝더만. 그게 진짜 군대야? 군대는 엄격해야지. 친절한 게 능사가 아니라고. 자네도 참. 시대가 변했어. 우리도 변해야지. 이중령은 젓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린 걸까요? 26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 잘못된 걸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 이중령은 훈련장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병사 몇 명이 농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등 시간 전에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죠. 규율과 긴장만이 가득했던 부대였으니까요. 이중령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딘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부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소연 중장의 개혁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전체 조회가 열렸는데 예전처럼 일방적인 훈시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방식이었죠. 이중령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이게 군대야, 학생회야. 하지만 주변 반응은 달랐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신선하다며 긍정적이었고 병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사실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죠. 어느 날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실시할 대규모 훈련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기량 점검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작전 참모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훈련 방식을 개선해서 병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중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참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병사들에게 자율성을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합니다. 전장에서는 명령 체계가 생명입니다. 제각각 판단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이중령과 박소연 중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만 기다리는 군대는 위기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지휘관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기본은 복종입니다. 그게 군의 본질 아닙니까? 복종과 맹종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군인과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인,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이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박소연 중장의 말이 맞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이중령에게 후배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아까 좀 날카로우셨는데. 괜찮아.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야. 요즘 중장님 방침에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불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배워온 게 뭔데 갑자기 다 바꾸자는 거야?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고율도 줄었고 사기도 올랐고요. 그래, 지금은 그렇지. 근데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이중령은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중령은 부대 근처 단골 술집에 갔습니다. 동기 대령 둘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셋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계급이었죠. 자연스럽게 대화는 박소연 중장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자네들도 느끼지? 요즘 부대 분위기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좋아진 거지. 좋아진 게 아니라 헐거워진 거야. 군기가 풀어진다고. 한 동기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중장님 능력은 확실하더만. 서류 하나 보더라도 핵심을 딱 짚어내시고. 능력이야 인정해. 근데 방식이 문제라고. 군대를 너무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해. 시대가 그렇잖아.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니까. 이중령은 짜증스럽게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군대의 본질은 안 변해. 명령과 복종, 그게 기본이라고. 동기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중령의 고집을 잘 알았으니까요. 술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중령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소연 중장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병사들의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가 다시 자신의 지난 26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군대는 원래 이래야 해.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제안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첫 훈련이었죠. 병사들에게는 기본 임무만 주어졌고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 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중령은 훈련장 한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가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이중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하며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박소연 중장이 이중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중령님?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중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명확한 지시가 없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실수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 많이 실수해야 전쟁에서 안 합니다. 박소연 중장은 다시 훈련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제법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했죠. 이중령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뭐라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고집스러운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복귀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중령은 그 말들을 들으며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계속 변화했고 이중령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젊은 장교들은 박소연 중장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병사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만족해했습니다. 오직 이중령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죠. 어느 금요일 오후 긴급 작전 점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대규모 합동훈련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각 부대별로 독자적인 판단권을 부여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최종 목표만 달성하면 됩니다. 작전 참모가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기존처럼 단계별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이중령은 자료를 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장 지휘관에게 정권을 주면 부대 간 조율이 안 됩니다. 각자 다른 판단을 하면 전체 작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브리핑을 철저히 합니다. 대원칙과 최종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면 세부 방식이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에 대응하는 게 바로 훈련 목적입니다. 이중령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장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이중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현장에서 겪어본 결과입니다. 명령 체계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박소연 중장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령님의 경험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불가능을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중령. 그 한마디에 이중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소연 중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중령은 주먹을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중령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곁눈질로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은 텅 비어 있었죠. 구석자리에 앉아 식판을 받아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틀린 건가? 그날 저녁 이중령은 후배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소령 2명과 함께 부대 밖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주가 몇 병 비워지자 이중령의 입이 열렸습니다. 군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규율과 원칙, 그게 전부야. 선임님 말씀도 맞지만 요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야? 군대는 군대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장님 오시고 나서 분위기 많이 좋아졌잖습니까? 병사들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편한 거야? 편한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건 쇼야, 쇼? 언론 의식하고 외부 평가 의식해서 하는 거라고. 이중령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소령이 말을 꺼냈습니다. 선임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중장님도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겁니다. 고민? 고민은 무슨? 그냥 자기 방식 밀어붙이는 거지. 술자리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후배들은 더 이상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중령은 혼자 소주를 계속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내 말 들어봐. 전쟁 나면 저런 방식은 통하지 않아.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중령은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동료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무슨 말 한 거야? 어젯밤? 술 좀 마셨는데 왜? 부대 게시망에 자네 얘기가 올라왔어. 상관 비방했다고. 이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어젯밤 술집에 다른 병사들도 있었나 봐. 누군가 자네 말을 녹음해서 올린 거야. 녹음을? 지금 난리야. 인사과에서 자네 부르더라. 이중령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대 내부 게시판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중령 중령, 중장님 비방 발언 논란. 녹음 파일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건 쇼야, 쇼? 그냥 자기 방식 밀어붙이는 거지. 이중령은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6년 군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사과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사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중령, 앉으십시오. 예. 어젯밤 발언에 대해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인사과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관 비방은 중징계 사안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 술자리든 어디든 상관을 비방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때까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실을 나온 이중령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중령이래. 진짜 저렇게 됐네. 이중령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26년간 쌓아온 명예, 후배들의 신뢰, 동료들의 존경,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이중령은 집에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백지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사표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글자를 쓰는 순간 펜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펜을 던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중령은 부대에 나가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피했고 회의에 참석하면 그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후배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전에는 점심때마다 함께 밥을 먹던 소령들이 이제는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동기들조차 연락이 뜸해졌죠. 이중령은 혼자 구석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징계위원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중령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49살 군 생활 26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징계위원회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중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하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중령. 돌아보니 박소연 중장의 부관이었습니다. 중장님께서 먼저 뵙고 싶으시답니다. 지금요? 하지만 위원회가 잠깐이면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이중령은 어리둥절한 채 부관을 따라갔습니다. 중장 집무실까지 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미리 징계 수위를 통보하려는 건가 아니면 최후 통첩이라도 하려는 건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중령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췄죠. 이중령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이중령 들어왔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냉철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하게 서십시오.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중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파일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조작된 겁니다. 예. 전체 대화를 들어보니 중령님이 단순히 비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긴 대화였죠.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이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가? 이미 파악했습니다. 중령님을 시기하던 일부 인원이 저지른 일입니다. 박소연 중장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해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려 했습니까? 이중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편집됐든 아니든 제 진심은 그거였습니다. 중장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군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 그냥 이중령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는지, 왜 해명하지 않았는지. 박소연 중장이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변화가 두렵고 자신이 틀릴까봐 두렵고 26년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말에 이중령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고집과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박소연 중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소됐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령님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이중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냥 변화를 피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박소연 중장은 서류를 집어들며 면담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중령은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징계는 취소됐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소연 중장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날 저녁 이중령은 부대 운동장을 혼자 걸었습니다. 저 멀리 병사들이 배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등 시간 전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죠.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중령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한 병사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달려가 일으켜 세웠고 함께 웃으며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약한 걸까, 강한 걸까? 이중령은 자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런 게 진짜 강함인지도 몰랐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기 대령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자네 징계 취소됐다며? 다행이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이중령은 문자를 읽고 전화를 껐습니다.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중령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군 생활 초기에는 매일 썼지만 언젠가부터 쓰지 않게 됐죠. 일상이 반복되고 쓸 말이 없어져서였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왜 군인이 됐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살아온 걸까? 26년 동안 내가 지켜온 게 뭐였을까? 원칙? 규율? 아니면 그냥 내 고집이었을까?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중령은 다시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신뢰로 움직인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명령만 보고 살았다. 사람은 보지 않았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늦었을까? 아직 변할 수 있을까? 49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이중령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7챕터. 한 달 후 전시 모의 훈련이 예정됐습니다. 군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진행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모든 지휘관이 긴장했습니다. 이중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점검하며 병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이라고 생각해라. 긴장 놓지 말고 서로 챙기면서 움직여라.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훈련 첫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각 부대는 주어진 임무를 착실히 수행했고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작전 통제실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새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부 부대와 연락이 두절됐고 명령 전달이 지연됐습니다. 작전 통제실은 긴급 회의로 소집됐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상황판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통신 복구까지 예상 시간은 최소 1시간입니다. 1시간이면 늦어. 대체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명령을 전달해라. 하지만 현장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부대들은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중령은 자신의 부대가 있는 구역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신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주변 지형을 살폈습니다. 작전 계획상으로는 이곳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령의 경험으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적군 역할을 맡은 부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포위될 수도 있었죠. 지금 움직여야 해. 하지만 명령이 없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상부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중령은 갈등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관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할까요? 적이 곧 우리 위치를 파악할 것 같습니다. 통신은 아직도 안 되나? 예,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이중령은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규정을 따르자니 위험했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자니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박소연 중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령만 기다리는 군대는 위기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이중령은 결심했습니다. 전 부대 이동한다. 고지 뒤편으로 우회해서 재배치한다. 하지만 명령이 내 책임이다. 빨리 움직여. 병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중령의 판단대로 부대는 고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적군 부대가 원래 위치로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완전히 포위됐을 겁니다. 재배치된 위치에서 이중령의 부대는 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통신이 복구됐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전체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중령은 부대를 이끌고 집결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독단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작전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소연 중장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중령도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작전 참모가 전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신 두절 상황에서 일부 부대가 명령 없이 이동했습니다. 특히 이중령의 부대는 사전 승인 없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중령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상부 명령 없이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명령을 기다렸다면 모든 병사가 포위됐을 겁니다. 가정일 뿐입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박소연 중장이 손을 들어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이중령, 그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이중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형과 적의 이동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6년간의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험이라. 그 경험이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은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규정을 지키려다 병사들이 다치면 그게 더 큰 위반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중령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빴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제 계급장을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했습니까? 예.
제가 틀렸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통신 오류, 제 판단 실수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상 예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백업 통신망 구축도 미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 지휘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저입니다. 박소연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중령의 결정은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훌륭한 현장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고위 지휘관이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판단력입니다. 상황을 읽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중령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박소연 중장은 이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습니다. 이중령은 경례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신뢰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중령. 역시 경험이 다르더라. 이중령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연 중장이 이중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통신 오류는 중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누구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중령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예. 예전 같으면 제 실수를 물고 늘어졌을 텐데 오히려 감싸주시니 말입니다. 이중령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을 넘어선 동료로서의 눈빛이었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중령. 예, 중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장교들은 서로 협력했으며 전체적인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중령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딱딱하게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병사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국방부로 영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진짜 가시는 거래. 아쉽다. 이제 막 좋아졌는데. 이중령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편함, 갈등, 그리고 깨달음.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부대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는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중령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송별식이 끝나고 간부들만 남았습니다. 간단한 다과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중령은 구석에 서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중령,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예, 중장님.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박소연 중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택시비는 아직 못 냈죠? 이중령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아, 그건 농담입니다. 박소연 중장이 웃었습니다. 이중령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중장님. 이번엔 자진해서요. 그럼 커피 한 잔 사세요. 지금 당장. 예. 부대 앞 카페 있잖습니까? 가시죠. 두 사람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정문을 지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제복 차림의 중장과 중령이 나란히 앉은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이중령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령님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예전 같으면 원칙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군인 말입니다. 박소연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답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중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중령님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죠.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박소연 중장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같은 분이 이 부대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경험도 있고 이제는 유연함도 있으니까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장님, 처음 택시에서 제가 한 말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정말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박소연 중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났죠. 당연히 화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롭다니요?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칠애 없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군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령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카페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박소연 중장이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부대 잘 부탁드립니다. 중령님이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연락해 주세요. 궁금할 것 같아서요. 예, 꼭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연 중장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정문 앞에 장교들이 도열해서 격례했습니다. 이중령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박소연 중장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중령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격례를 주고받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차를 보며 이중령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중령은 후배 장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소령이 물었습니다. 선임님, 중장님 가시니까 아쉽죠? 그렇지. 많이 아쉬워. 선임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지. 뭘 깨달으셨는데요? 이중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도 사람 사는 곳이야. 명령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신뢰지. 서로를 믿는 마음.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중령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자.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군인이 되자고. 좋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칠 후 이중령은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이등병이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겠지만 이중령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이등병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중령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중령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로 군 생활 26년 3개월이 됐다.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나는 군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군인이 뭔지는 최근에야 알게 됐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사람이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중령은 다시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인간다운 군인이 된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됐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한 만남, 충돌, 갈등, 그리고 성장.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중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대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은 웃었고 장교들은 협력했으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박소연 중장이 뿌린 씨앗은 이중령을 통해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국방부 어딘가에서 박소연 중장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기고 온 부대를 그리고 변화한 이중령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